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월달 새해입니다. 2022년 첫 달이죠. 한 달 동안의 그 원숭이 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 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이는 2022년 1월달은 양력으로는 신년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은 그 2021년 12월로 보셔야 됩니다. 신축년, 신축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반한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예우를 받는 그 정도의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느끼고 다소 그 한가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좀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다소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반한살 기운에서는 그 참모직이나 비서직 등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들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들으는 그 현실 그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신축년 신축월입니다. 원숭이 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성에 속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병화하고 여기 1월달에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해가지고 모태에서 길러지는 그 정도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판단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이지만은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보살핌과 도움이 크다 보니까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모든 일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되지 않으니까 차분히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무사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는 그 청소년 정도의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노련미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활기가 느끼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그 원로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 보니까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직업상 조금씩 부침도 따르고 일처리에 약간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생기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취업하시는 분들은 취업난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구세주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은 좀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좀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문서운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주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역시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네요. 보시면은 이 원숭이띠 분들은 1월달 한 달 동안에 천을귀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좋은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모태에서 길러지는 그 정도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지만은 주변의 관심도 크고 또 보살핌이 극진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며 도우는 좀 우애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도 있는 그 정도의 운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운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1일날 역마살의 충이고요. 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중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중까지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르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 수도 엿보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운전을 하거나 출장 나들이 같이 멀리 이동하는 일이 많은 분들은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6회살의 원진이고요. 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6회살의 원진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 들으는 윗사람의 눈치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6회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겠고, 들으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재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가지고 원망을 듣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잔병 치료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급살의 육형이고요. 16일도 같은 경우이고 28일도 역시 급살의 육형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겠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등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로 갑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기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장승살의 삼합이고요. 자, 23일도 같은 장승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던 일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같은 좋은 소식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명예가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배필을 만나거나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